안녕하세요. 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 대표의 블룸버그 10분 요약 3월 15일 방송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이것이 테크 버블을 재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했지만 이것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첫 코로나 환자 발생지인 시애틀이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코로나 백신 생산 개시 이후 재택근무가 과연 정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지난 90년대에 테크 버블을 재현할 우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30년간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최근에 나스닥이 약간 좀 주춤하고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거의 폭등 수준이라는 분석이고요. 두 번째, 소수 주도주만의 강세를 벗어나서 이 섹터 전반의 이제 강세로 이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개별 주가보다는 이게 전기차 종목 전체로 구성된 그 ETF 상장 주가 지수 펀드죠. 이쪽이 지금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스닥의 과열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999년의 테크 버블 시점과 현 시점이 거의 이 지수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테크 버블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나스닥 과열 지수는 이제 제가 밑에 주석을 달아놨지만 나스닥 과열 지수라는 것은 나스닥 100를 S&P 500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얼마나 올랐느냐. 미국이면 이제 그 나스닥 주식이 일반 주식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99년에 그 테크 버블 한동안 이제 폭락을 해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수준으로 지금 거의 왔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주가가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붕괴하느냐가 이게 달려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는 이 정부 지원금마저 이 절반을 주식 매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흔히 말하는 스티뮬러스 패키지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개인 입장에서는 이 돈 절반을 주식에 쓰겠다는 거죠. 버블이 앞으로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이럴 때에 버블이 붕괴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을 보시면 트럼프는 연소득 40만 불 이상의 최상위 소득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뭐 한 28% 선까지 인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40% 수준까지 다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종전에 21%였는데 28% 수준까지 인상하는 그런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그 차트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하단에 제가 캡처를 떠는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일본이라든지 뭐 프랑스, 뭐 유럽, 여타의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법인세가 굉장히 싼 편이죠. 다른 나라들은 거의 한 30% 내외인데 미국 혼자 21%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싼 편입니다. 영국이 이제 19%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법인세를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떤 이제 파급 효과가 있냐면 해외에 나가 있던 이제 미국의 미국 출신의 기업들이 그 트럼프 때는 좀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repatri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춤할 수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미 국내에서의 고용 저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을 보시면 이 외에도 자본이득세라든지 뭐 서울상공인세, 부동산세,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율 인상, 마지막 결론인데요. 세율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이제 좀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거든요. 해서 이제 뭐 버드닝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해버리면 또 경기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종료한 다음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인상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는 이런 또 증세 문제가 항상 이제 화두가 됩니다.
공화당은 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죠. 그 세 번째 소식은 미국의 첫 코로나 환자 발생지 시애틀의 1년 회고를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만든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10분을 요약하기 위해서 뉴스를 기승전결로 딱 한 줄씩 요약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시애틀은 검사 시설을 확충하고 감염 경로 분석을 이제 좀 지원해 줄 것을 연방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시 정부는 현재 한국 측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시 자체적인 어떤 검사 역량도 확보하고 있고 그 백신 접종을 위한 민간 시설도 좀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변종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까지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견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승을 보시면 백신 조달과 접종에 대해서는 총괄 지휘를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연방 정부에서는 민간업자라든지 또 민간 배송 대행업자, 그다음에 민간 접종업자, 뭐 하여튼 이 전부 모든 것을 민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를 이제 시자치정부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에 있던 어떤 내막이라든지 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그 시장을 필두로 해서 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권한을 좀 위임해 달라는 그런 요구고요. 그 전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상황으로 회복하려면 특히 이제 다운타운 쪽에 그 출퇴근 인구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도대체 뭐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어떤 도시를 이제 총괄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핵심은 사실 이제 도심권이거든요. 다운타운 속에 이제 실제 그 출퇴근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식당이라든지 각종 이제 부대 서비스 산업들이 살아줘야만 결국엔 시 전체의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화두가 그거예요. 과연 이제 이 재택근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느냐. 다시 이제 바운스 백해서 이제 오프라인 근무가 또 이제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급속한 경기 회복이 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떤 경기 부양책도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시애틀 입장에서는 그 첨단 산업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은 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관점에서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야만 진정한 이제 시민 전체 관점에서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단신들을 보시면 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그 빌 에크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펄싱 스퀘어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창립자인데요. 이 쿠팡 주식을 무려 13억 달러를 공익재단에 기부했어요. 이분도 이제 초기 투자자인데 이번에 쿠팡이 상장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엑시스를 한 거죠. 그 돈이 대략 한 13억 달러, 뭐 1조가 훨씬 넘는 돈을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제 펄싱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는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돈 넣고 돈 먹는 회사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결국엔 돈을 벌어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네, 그런 것이 또 자본주의인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프는 95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이 기업 가치로는 스페이스X라든지 인스타카트 같은 이제 여타의 어떤 소비재 또는 이제 첨단 기업들과의 어떤 격차를 확 벌리면서 시총을 압도적으로 지금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이제 미국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시프트 포 페이먼트처럼 이제 결제 서비스 대행 업체인데 이게 미국이라는 경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미들웨어로서 굉장히 이제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제 넷플릭스 제작 영화 그 맨크가 오스카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왜 이렇게 넷플릭스가 이런 영화제에 이렇게 몰입을 하느냐. 지난 3년간 이제 오리지널 영화를 스스로 만들어 왔는데요. 매년 50개씩 그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수상을 받으면서 넷플릭스가 단순히 이제 남이 만든 영화를 전달하는 회사가 아니고 어떤 독자적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그런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 이제 결 보시면 이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 뉴스를 색출하고 이제 올바른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이 밝혔는데요. 페이스북은 이제 어떤 사용자의 포스팅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직접 보여주고
관련된 소식이 관련된 그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를 직접 정보를 밑에다가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생산 개시 이후에 그 재택근무가 과연 정착할 수 있느냐라는 소식을 이제 블룸버그가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가짜 뉴스가 과연 뭐 백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가짜는 가짜일 뿐이고 백신은 그냥 열심히 생산해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니까 관련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이제 그 모더나라고 하는 미국 제약회사의 CEO인 그 노바 아페야는 그분의 견해는 뭐냐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이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면 접종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고 또 뭐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 중단 사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좀 부작용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일시적인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좀 일단 지켜는 보자. 다만 우리는 이제 어떤 팩트에 기초를 해야 되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쟁사긴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 이후에 재택근무가 과연 지속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쇼피파이의 CEO인 토비 같은 경우는 사무실 근무는 이제 종말이 됐다. 이제 무조건 재택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의 CEO인 이제 그 리드 헤스팅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아무리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좀 빛을 발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재택 근무와 이제 글로벌 프리랜싱이 결국 맞물려 있는데요. 사람이 재택을 하게 되면은 굳이 내 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프리랜싱이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일정 부분 이제 오프라인 모델하고 합쳐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로 일정 부분 안착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업워크죠. 이제 프리랜서 플랫폼인 업워크의 CEO인 이제 헤이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도 온라인 서비스도 현재 지금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안 살 것 같지만은 지금 IMAX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지금 서서히 지금 매출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아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관객이 늘어가지고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비의 어떤 패턴이 다양해졌다라는 관점에서 온라인도 보고 오프라인도 봐야 되는 거지. 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어느 하나가 완전히 뭐 다른 하나를 대체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고요. 제가 드리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영어 표현이라든지 제가 이 음성으로 전달해 드릴 수 없었던 다양한 부가 정보 그리고 좀 더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블룸버그 뉴스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